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종강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를 내면 여러분들 수업은 다 끝나고 전 채점해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얼굴도 전혀 못 뵙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과제를 피드백을 해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한두 학생은 저하고 수업 시간에 뵌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뵙지 못하고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 소호 창업과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모바일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소호 창업, SOHO 창업,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창업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모바일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간단히 핵심 내용만 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호 창업입니다. 소호의 개념이 뭐냐? 소호,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의 이니셜이죠.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그러니까 자택이나 소규모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쓰고 자신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또 경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네트워크나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자영업자를 소호 창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호 창업의 영역은 이제 소호를 크게 소호하고 호로 나눠 볼 때 소호는 이제 스몰 오피스죠. 작은 사무실, 소규모 점포에서 이제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는 HO 홈 오피스라는 뜻이죠. 홈 비즈니스 재택근무 역시 이제 서비스하고 뭐 인터넷 관련 또 컴퓨터 관련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건데 이들의 공통점이 이제 전문화하고 차별화하고 하이테크화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호 창업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소호 창업의 종류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업장에 따른 분류로 이제 재택 소호 창업이 있고 회사 소호 창업도 있고 독립 유무에 따라서 보면 이제 사원 소호 창업이 있고 독립 소호 창업이 있고 하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호 창업의 유망 업종은 이제 유망 업종의 기본 조건으로 작고 실속 있는 업종이라야 되고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참여하기 곤란한 사업 분야가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규모에 적정한 업종이면서 그리고 이제 개인의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관심과 경험이 있는 분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어떤 뭐 네트워크라든지 뭐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가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각종 매체의 활용이 용이한 분야가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이제 유망 업종이라고 한다면 유망 업종의 판별 요소는 이제 업종의 성장성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이 업종이 지금 성장세냐? 우리가 제품 라이프 사이클로 보면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는데 소업종도 역시 성숙기라든지 쇠퇴기보다는 도입기나 성장기에 진입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실패 시 자금 회수율이 어떤지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사무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업종의 그 수익성이 어떤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의 자금 회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업종의 난립성이라든지 또 라이프 사이클상 위치 아까 이 성장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소호 창업으로서 유망 업종인가를 판단을 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비즈니스 뭐 전자상거래라고 하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인터넷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경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터넷으로부터 이제 수익 창출이나 원가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영 활동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인터넷 하부 구조 기업군으로는 이제 주로 이제 인터넷 뭐 PC 쪽에 장비 업체,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부 구조 기업군이라면 이제 응용 기술 기업군이라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뭐 컨설팅, 멀티미디어 응용 부분이 이제 에, 응용 기술 기업군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중개 기업군이 있는데 중개 기업군은 포털, 뭐 온라인 중개, 뭐 컨텐츠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개 기업군이라고 본다면 우리 개인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상거래 기업군에 해당되는 거죠. 쇼핑몰이라든지 경매라든지 기업 간 거래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비즈니스도 크게 네 가지 그룹 기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은 인터넷 상거래 기업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는 이제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속도와 기회의 선점, 뭐 수요형 타이밍을 고려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특허권이나 방어벽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비즈니스 전자상거래가 이제 활성화된 원인이 뭔가라는 거 살펴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높은 PC 보급률이라는 거죠. 지금 가구당에 PC가 없는 집이 없고 뭐 한 대에서 5대까지 뭐 있는 집도 있고 뭐 노트북까지 하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노트북뿐만 아니라 이 휴대폰이 인터넷 기능을 대부분 다 수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양도 뭐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각종 그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 멀티미디어, 고속, 초고속 뭐 인터넷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소프트웨어도 발달하고 있죠. 웹브라우저, 뭐 전자화폐, 뭐 웹브라우저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익스플로어도 있고, 뭐 크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 지불 방식도 전자화폐도 있고, 뭐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구매 행동이 이제 변화와 1대1 커뮤니케이션이 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시장보다도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러분 다 이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창업의 이제 뭐 개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건데 이 비즈니스 창업 형태를 잠깐 보면 상품 종류에 따른 분류를 나눌 수가 있고 판매 형태에 따라서 또 사업 기반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상품 종류에 따른 분류는 이제 전문몰, 뭐 종합몰이 있다면 전문몰은 이제 어떤 책이라든지 티켓, CD, 꽃, 컴퓨터 뭐 이건 특정한 상품만 판매하는 거죠. 전문몰은 종합몰은 뭐 특정한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오프라인 상의 어떤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야의 상품들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형태에 따라서 이제 디렉토리형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메타몰형이 있는데 디렉토리형은 이제 하이퍼링크만 제공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이제 수수료를 받거나 기타 광고 수입을 올리는 경우 이제 예를 들면 야후라든지 네이버, 다음 쇼핑몰 등이 이제 이 디렉토리형 쇼핑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화점형은 이제 하나의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만 파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데 대부분 이제 종합 쇼핑몰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메타몰형은 이제 여러 입점자들을 모아서 백화점식으로 몰을 운영하면서 각 입점사 쇼핑몰 시스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거죠. 인터넷 중개 거래가 이제 일종의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반에 따른 분류는 이제 순수 온라인 기반이 있고 또는 이제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병행하는 기반이 요즘 이제 이것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인기가 높습니다. 순수 온라인 기반은 이제 오프라인 기반 없이 인터넷 그 가상 공간에서만 이제 기반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비즈니스화한 경우가 이제 이 순수 온라인 기반이라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기반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이 온라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상호 보안이 목적이고 이제 일종의 백화점의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마트에서도 판매하지만 또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주문을 받아서 배송을 하기도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창업의 성공 전략에 이제 보면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해라.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려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감동, 가상 공간에서 소비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맞춤형 1대1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고객의 감동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0.1% 이내의 사업자가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외면받는 사업자는 성공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다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건만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전문적 식견을 확보해서 이를 적절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즈니스도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해라. 가급적이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 온오프를 연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수적인 고객은 이제 온라인에서 확인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는 그런 고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가서 실제로 매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구매는 이제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온라인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니아를 연계해라. 매니아들의 구전 효과는 상당히 그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 전문 매니아를 모여들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실현해라. 이 쉬운 말이 아닌데요. 단순한 매출에만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제공한다. 이게 이제 가치 제공 측면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하고 실물시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유통 채널상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기업,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고객으로 가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기업에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간다는 직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 대상 지역도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실물 시장에서는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는 반면 전자상거래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도 가능하다. 우리가 전자상거래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만 거래하는 것도 되지만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소비자들도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 시간 역시 실물 시장은 이제 낮 시간대 위주로 시장이 형성된다면 전자상거래는 24시간 어느 때라도 주문 오면 배송해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객 수요 파악도 전자상거래가 우월합니다. 영업사원이 이제 획득, 정보 재입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 재입력이 필요 없는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케팅 활동도 이제 구매자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지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1대1 마케팅이 가능하다.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객 대응도 이제 고객의 요구의 포착이 어렵고 대응도 이제 즉각 되지 않지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포착을 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매 거점도 실물 시장에서는 별도의 그 매장이 필요한 반면에 전자상거래에서는 매장이 필요 없는 거죠. 물건을 쌓아두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있으면 됩니다. 실물 시장은 창고도 있고 매장도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번거로움이나 비용 측면에서 좀 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전자상거래의 특성은 이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소인원 창업도 가능하고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고 세계로 무한시장이 가능하다. 맞춤 서비스도 가능하고 점포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통 단계도 아까 보시다시피 소매상, 도매상을 스킵하고 바로 제조자에서 소비자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재고 비용도 이제 장점이고 총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매장도 필요 없고 판매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자상거래가 가격이 저렴하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무선통신 네트워크하고 단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및 기업 재반 그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는 기존의 이 비즈니스와 무선 인터넷을 결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모바일 커머스, 모바일 비즈니스,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 등 용어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특징은 이제 편제성입니다. 편제성이라 한쪽이 몰린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실시간
정보 유통이라든지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어디서나 편제성, 어디에서나, 그다음에 접근성,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제 정보를 보고 거래 어딘가 접촉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요즘 뭐 그 거의 무한대로 가능합니다. 보안성, 개인 전용 단말기 사용에 따라 보안도 가능하다. 물론 뭐 취약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편리하죠, 그죠? 소비형의 간편 통신 기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역성,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지역 정보도 제공이 가능하다. 즉시성, 필요할 시 언제든지 곧바로 정보 취득 및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성,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거래를 차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나 모바일 거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의 유형을 보면 이제 기본 비즈니스, 프라이머리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영화 예매라든지 은행 거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라면 부가 서비스는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마케팅하고 컨텐츠를 검색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거래 지원 서비스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결제, 뭐 인증이라든지 뭐 요즘 뭐 지문 인식도 있고 뭐 사진 얼굴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결제 인증도 가능하고 기업 경영 혁신 지원도 이제 가능하죠. 연구, 구매, 생산, 마케팅 뭐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활용의 유용성은 이제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인다. 실시간 생산, 영업, 고객 등에 관련 정보 교류를 통해서 근로자의 생산성도 높일 수가 있고 거래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 불필요한 자료 관리도 해소할 수가 있고 생산이라든지 공급, 그 다음에 분배상 효율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소비자 서비스 증가와 만족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경쟁력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즉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다음에 영업 기회도 이제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새로운 영업 기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바일 쇼핑, 그 다음에 광고, 게임, 뭐 음악, 뭐 디지털 라디오, 모바일 물류 관리, 금융 서비스, 무역, 홈 네트워킹, 뭐 라이프, 모바일 캠퍼스 뭐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 요인은 이제 가상하고 현실을 융합해라.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기술 사용으로 활용도를 높여라. 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현지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해결해줘라. 현지 소비자들이 조금 이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또는 뭐 이런 어떤 기대치, 요구치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면 그 어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비자 일상을 따라잡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좋아하는 것을 더욱 즐겁게 하는 것이 이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거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잠깐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눈에 보고 또 사용해 보질 않고 제품을 구매하는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이 전자상거래, 모바일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물건을 파는 자의 상호가 뭔지, 대표자 이름이 뭔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뭐 그러니까 전자 우편 주소 같은 경우는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주소지만 주소나 전화번호는 이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돼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이제 신고하고 그 신고 기관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비자를 어떤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서도 반드시 사전에 이렇게 교부를 하고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자는 누구고 판매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재화의 이름이 뭔지, 종류가 뭔지, 내용이 뭔지, 가격하고 그 가격의 지급 방법, 시기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해서 교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이죠. 공급 기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제 청약한 날, 소비자가 이제 계약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대금을 이제 전부라든지 일부라도 받으면 제2 영업일,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날 주문했으면 수요일까지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라고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함을 알았을 경우는 그 사유를 소비자한테 알리고 선불식 통신 판매의 경우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제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를 신청을 했다면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또 대금을 받았다면 바로 2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라. 그리고 공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2일 이내에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라 라고 법에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철회인데요. 여러분 청약철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지 않고, 입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고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충동 구매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화면에 본 거랑 완전히 다른 것이 왔다, 전혀 다른 것이 왔다, 내 기대치가 다른 것이 왔다 라면 그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무슨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 처리라는 것은 그 제품을 뭐 위약금 낸다든지 하지 않고 반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청약 처리라고 그래요. 철회권 행사 기간은 다음 각각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제 할 수가 있고,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거나 또 재화의 공급이 늦은 경우는, 또 계약 내용, 사업자의 주소 등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는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청약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이라는 거죠.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법정 청약치의 기간은 연장된다는 거죠. 재화의 내용이 표시하고 광고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3개월 뒤에 문제가 있다면 3개월까지 물건을 반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위약금 없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청약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항인 거죠. 근데 청약 처리 시 이제 재화 등의 반환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청약 처리 7일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물건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반품 비용, 택배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라.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반품할 때는. 그런데 이제 다만 하자가 있을 때, 그 제품의 어떤 뭐 광고와 표시가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3월 또는 30일 이내에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7일 이내, 물건에 하자가 없을 때는 7일 이내에 반품을 해야 되고 그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만약에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또는 광고가 다를 경우는 3월, 경우에 따라서는 뭐 30일이나 또는 3월, 30일이 주로 많이 해당되겠죠. 30일의 기간에 해당되는 사유인 경우는 반품 비용은 이건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제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 규정 청약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비자의 규칙 사유로 제품이 빠개졌거나 뭐 훼손된 경우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건 안 돼야 맞는 거고요. 소비자의 사용, 소비에 의해서 재화의 가치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당연히 안 되죠. 소비자가 사용하는 것을 청약 처리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옷을 사서 입어보고 A시장 한번 가보고 그걸 입어서 청약 처리한다? 그것은 블랙 컨슈머입니다. 그런 경우는 블랙 컨슈머, 여러분들 제가 블랙 컨슈머 강의는 안 됐지만 그런 블랙 컨슈머로 볼 수가 있다.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도 이제 청약 처리가 안 된다.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뭐 CD나 USB 받아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서 청약 처리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청약철에는 소비자는 반환, 또 판매업자는 반환 받을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미 재화의 일부가 사용 소비된 경우는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이 상당한 금액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을 이미 소비한 경우는 원래는 청약 처리 안 되지만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처리가 가능한 경우 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용한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아까 반환 비용 말씀하셨죠. 반환 비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경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다. 7일. 그 다음에 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제품이 하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판매 중개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 책임을 져라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가 지난 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기말고사 과제를 부여를 하는데, 과제 주제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창업 아이템을 중간고사에서 창업 아이템을 정해서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사업 계획을 통해서 투자자라든지 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작성을 한다. 즉 타인을 설득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출 기한은 6월 20일, 6월 30일까지 화요일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출 늦지 않도록 하시고, 작성 지침은 PPT로 발표 시간이 5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5분이면 그 5장 정도 작성을 하면 됩니다. 표지하고 목차를 제한 4페이지에서 5매 정도로 제한을 하세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상대방이 설득이 되도록, 그래야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생은 사업 자본금을 얼마로 할까요? 하는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데, 한 2천만 원에서 그 사업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한 1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한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말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 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 과제를 6월 30일까지 시간에 맞춰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